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만점으로 안내해드릴 역사 이야기꾼 사기꾼 최영구입니다. 자, 오늘 할 주제는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들 3.1운동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여러 가지 임정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통합해갖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돼요. 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돼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나오게 한 거 첫 번째 따질 거는 왜 나왔는지부터 여러분들 살펴봐야 됩니다. 배경을 얘기를 할게요. 배경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3.1운동입니다. 바로 직전 강의니까 여러분들이 모두 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3.1운동이 진짜 전 민족의 역량을 하나로 묶은 어마어마한 정말 대단한 민족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독립까지 가지 못한 데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걸 끌고 갈 만한 조직이 없었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저기서 임시정부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어떻게 임시정부들이 만들어졌냐? 임시정부는 총 3가지 정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한성정부예요. 한성정부. 한성정부는 어디서 만들어졌냐? 서울에서 만들어졌다. 국내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 이름이 바로 한성이니까. 그리고 여기에서는 누구를 대표로 뽑냐? 집정관 총재로 여러분들 이승만을 뽑았습니다. 전국에서 13도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 이 한성정부의 대표주자로서 이승만을 뽑았어요. 이렇게 이승만을 뽑았다 하니까 많이들 묻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이승만이 인기가 많습니까? 당시 국내에 있었습니까? 국내에 없었어요. 미국 하와이에 있었어요. 근데 왜 이승만을 대표로 뽑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인물이 바로 이승만이었습니다. 왜요? 다른 분들은 정확하게 실체가 알려지지 못해요. 백범 김구 선생님도 김구란 이름이 본명이 아니라 그 가명입니다. 김창자 숫자세요. 아니 도대체 왜? 본명으로 활동하면 자기 친인척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명을 썼고 그 결과 독립운동을 어마어마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이분의 독립운동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명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런 대가를 원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역사학자들이 꼭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의 진짜 업적을 우리가 잘 밝혀내는 것. 역사학자들이 꼭 해야 될 일이에요. 어쨌든 이승만이 제일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서울에 있지도 않았는데 이승만을 대표로 뽑습니다. 자, 그리고 상하이 임정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상하이 임시정부를 만들게 됩니다. 상하이 임시정부를 만드는데 여기다가는 누가 활동을 했냐면 원래 상하이에 신한청년단이란 단 또는 당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당이라고 해도 되고 단이라고도 해도 되는데 상하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중심이 되었고 상하이 임정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서 국무총리로서 누구를 뽑았느냐? 이승만을 뽑았어요. 아니 또 이승만이 뭐 2명입니까? 아니 1명이야. 여기도 왜 이승만? 똑같은 이유야. 제일 많이 알려졌으니까. 알겠죠? 자, 그렇게 하고 연해주에도 또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연해주에는 대한국민의회라는 게 만들어지게 돼요. 대한국민의회에서는 정통령으로 대통령이라고도 해도 되고 정통령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여기다가는 무엇을 했냐면 대통령으로 했으니까 저도 대통령으로 써드릴게요. 자, 대통령으로 교재에다 대통령으로 했으니까 자, 대통령으로 손병희 그 다음이 국무총리로선 역시 이승만을 뽑았어요. 이렇게 이건 연해주에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이렇게 3가지 이 외에도 몇몇 정부들이 더 있지만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건 이 3가지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정통성 있는 정부를 꼽으라면 당연히 한성정부가 됩니다. 왜? 우리나라 정부는 당연히 우리나라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갖고 한성정부가 정통성이 있는 정부예요. 근데 문제는 활동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디로 이동을 하기로 하냐? 실질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상하이 지역으로 이동을 하기로 해요. 그리고 이왕 상하이로 가게 되니까 상하이에 있던 임정이 여기에 그대로 똑같이 합류를 합니다.
그러면서 상하이 임정의 조직을 그대로 활용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게 되고 또 하나는 대한국민의회도 이 소식을 듣고 어디에 합류하게 되냐? 이 상하이로 합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정부, 이 세 가지 정부가 모두 다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무엇이 되느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성 정부가 상하로 이동해서 주변의 임시정부를 통합해서 만들어진 정부. 그러니까 한성 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상하이 임시정부의 조직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정부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고 이거는 여러분들 어떤 의의를 갖고 있냐? 우리나라 최초의 삼권 분립에 입각한 민주공화정 정부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상권 분립에 입각한 민주공화정 정부가 됩니다. 진짜로 상권 분립이 됐습니까? 돼 있습니다.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들 입법을 담당하는 것이 임시의정원. 이쪽이 입법, 지금으로 치면 국회예요. 그 다음에 국무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무원. 국무원이란 조직은 지금으로 치면 행정부가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법원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입법, 그 다음에 행정, 사법이 분리된 상권 분립에 입각한 민주공화정 정부 맞죠? 그렇게 하고 자, 헌법을 개정한 다음에 1차 헌법을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 임시 대통령으로 누구를 뽑느냐? 이승만을 뽑아요. 또 이승만이에요. 이승만을 뽑습니다. 그리고 초대 임시 국무총리로는 이동희를 뽑아요. 이동희 선생을 뽑게 됩니다. 이런 활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걸로 보여지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활동을 했느냐?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자, 이번 강의에서 해드리는 건 여러분들 임시정부를 2강에 걸쳐서 할 건데 임시정부의 밝은 면, 그러니까 빛, 그러니까 이런 활동도 했구나, 이런 면들을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연통제라는 걸 하게 됩니다. 연통제는 비밀 행정조직망이에요. 그래갖고 자, 군 단위까지 다 이 임시정부가 점조직으로 행정 책임자들을 이미 임명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국은 무엇을 하느냐? 국내외의 연락을 담당을 해요. 국내외 연락을 담당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들어두시면 돼요. 지금 써드리는 건 그냥 임시정부 조직들입니다. 그리고 이 교통국에서 연락을 담당하고 군자금을 모금을 하는데 그 역할을 많이 해준 게 바로 이륙양행. 이륙양행은 만주에, 그 다음에 백산상해. 백산상해는 어디에 두었냐? 부산에. 회사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래갖고 이 두 회사가 교역을 하는 척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교역을 하는 척하면서 백산상해가 모은 군자금을 이륙양행한테 전해주면 이륙양행이 임정에다 전해주는 역할을 담당을 하죠. 그리고 그런 군자금 같은 건 어디서 모으느냐? 독립공채, 애국공채라고도 하고 독립공채라고도 합니다. 공채라는 게 바로 뭐냐? 공채라는 것은 원래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 이걸 팝니다. 그래갖고 만약에 채권을 100만 원짜리 샀다. 그러면 100만 원을 주고 채권을 받으면 국가에서 몇 년 뒤에 이자를 얼마 붙여줘서 아니면 몇 년에는 얼마로 갚아줄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하면 이걸 얼마로 내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걸로 군자금을 모금을 합니다. 이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문도 만들어요. 외교활동부터 해야 돼요. 외교활동도 합니다. 외교활동에 나선 분은 한 분은 초대 대통령으로 뽑힌 이승만. 이승만이 외교활동, 미국에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주로 외교활동을 해요. 거기서 활동하라고 뽑아주고 이승만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구미위원부라는 걸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김규식 선생이 있어요. 김규식 선생은 원래는 원래는 누구였냐면 여러분들 신한청년당에서 활동하면서 파리에서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자 신한청년당의 대표로서 여기에 파리 강화에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서 파리에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는데 이 파리가 원래 국제사회, 국제외교의 중심지였어요. 이 당시에.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임시정부에서는 이분은 외교부장이라면 지금으로 친다라면 외교부 장관이 됩니다. 외교부 장관을 임명을 해요. 왜? 어차피 신한청년당이 중심이 돼갖고 만들어진 상하이 임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안에 흡수가 됐으니까. 그래갖고 파리에서 외교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신문도 발행합니다. 처음엔 독립이라고 발행을 했다가 곧 독립신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립신문이라는 이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독립신문이 나오면 만약에 한 20번 정도 독립신문이 나왔다. 그러면 그중에 19번 정도, 대략 95%는 당연히 독립협회랑 관련된 거예요. 하지만 그거 말고 나머지 5%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신문이 바로 독립신문입니다. 1919년에 만들어졌고 1945년 광복되는 그날까지도 발행됐던 게 독립신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사료편찬소. 사료편찬소는 일본이 한 못된 짓거리 이런 자료들을 막 모으는 곳입니다. 그래갖고 여기서 펴낸 게 한일 관계, 사료집 같은 것도 편찬을 해내요. 그리고 나중에 1940년 가면 충칭으로 정부가 이동하는데 거기 가서는 한국광복군 같은 부대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대체로 지금 여기다 넣은 거는 상하이에서 활동하던 시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충칭에서 활동하던 시기는 여러분들한테 따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이런 활동을 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갖고 여기까지는 빛이에요. 밝은 부분이야. 헌데 문제는 오늘 얘기하기 좀 애매하지만 이것들 중에 제대로 된 건 없습니다. 연통계, 교통국 1920년대 초반에 다 발각됐고요. 이륙량은 백산상에 다 날아갔고 독립공채 많이 안 팔렸어요. 생각보다. 그 다음에 외교활동 누가 만나줘야지 외교활동을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독립신문과 사료편찬소 활동도 그렇게 활발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시정부의 활동이 그렇게 활발했느냐? 꼭 그렇진 않아요. 어쨌든 임시정부는 이런 활동을 한 조직이다. 일단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돼 갖고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음 사료의 내용 중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우리 민족은 일본의 굴레를 벗어나 혁명운동을 일으켜 독립을 세계에 선포하고 자결주의를 발표하였다. 혁명사업이 시작되었으나 결국 이르지 못함에 이르러 자, 여러분들 반드시 최고 기관인 임시정부가 있어 국민의 기준이 되고 국교의 지위를 점하여야 되는 것이며 여기까지만 읽고 여러분들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민족은 일본의 굴레를 벗어나 혁명운동을 일으켜 독립을 세계에 선포하고 자결주의를 발표하였다. 이 혁명운동은 바로 무엇이냐면 3.1운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혁명사업은 시작되었으나 결국에 이르지 못함에 이르러 시작되었으나 결국에 이르지 못함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최고기관이 임시정부가 있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걸 끌고 갈 만한 조직이 없었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는 임시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세계 혁명사의 관례인 것이다. 3.1 이후 여기 3월 1일이란 말이 나오죠. 각처 독립단은 모두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래갖고 여기저기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진다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봅시다. 미주 지역에선 대한민국민은 아직 안 알려들었지만 이건 1909년에 솔직히 말하면 1908년 장윤환 전명훈 의사의 의거를 보고 우리 미국에 사는 동포들이 이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상관이 없어요. 박상진의 주도로 대한광복회가 조직돼. 이건 1915년 3.1운동 이전이고 비밀결사죠. 그러니까 이건 안 맞죠. 국내에서는 한성정부 수립을 발표하였다. 한성정부가 만들어졌다. 맞죠? 연해주에서는 대한국민의회가 설립되었다. 여기저기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 그러다가 통합되어서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죠. 자, 그 다음 문제가 됩니다. 다음 자료를 발표한 정부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한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구나.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국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게 된다. 자, 여러분들 이건 대한민국 임시정부 줄여서 임정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죠. 봅시다. 비밀 행정조직은 연통제 운영하였다. 맞습니다. 직속 자문기관인 중추원 중추원은 일본 놈들이 1910년에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견을 받겠다라고.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죠. 틀렸습니다. 독립신문을 발행하여 독립운동 소식을 전했다. 독립신문 발행한 거 맞아요. 초대 대통령에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희가 임명되었다. 맞습니다.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독립공채를 발행했다. 독립공채 발행한 것도 맞죠. 틀린 것은 몇 번이 답이 되느냐?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강의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죠.